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책에 대한 소개와 책 내용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호남 광주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누구나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5.18을 성역화한다든지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계획 초기부터 잘못되었다든지 지금까지 이런 지적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는 양아치 건달 폭력 조직이 연루되어 있고, 더 나아가 행정관청이나 경찰 등 공무원과의 관계 의혹도 빼놓지 않습니다. 만약 이 책을 읽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득권층을 구성하는 586 세대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측 의견을 묵살하고 몰상식적으로 민주당에만 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기회가 있었으나 잡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와 유착관계가 있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말단 기자, 창업자 등 소규모 자본가, 예술가, 청년 활동가 등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결론이자 저자의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버넌스 개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있던 것을 쓸까요? 새로 만들 것인가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대체 왜 5.18은 한없이 진지하기만 할까요? 왜 5.18 민주광장은 공식 행사만 진행할 뿐이고 아고라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 개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5.18을 통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먹밥 정신, 대동 정신, 같이 살자, 이것 아니었나요? 그들의 성향을 존중해주자는 것도 김대중이 말하려던 인권 중 하나 아니었나요? 솔직히 요즘 들어 5.18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폐쇄적입니다. 5.18 유공자도 그렇습니다. 학동 참사의 중심 인물로 드러난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은 다른 아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인후 보증만으로 유공자가 되었다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나요? 문화 수도도 다 허울일 뿐입니다. 저자는 가뜩이나 문화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 내 인력 조직 시설이 빈약하니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며 2005년 문화관광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합니다. 그림이 돈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되는 그림이 있을 뿐입니다. 문화가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경제 구조가 홍보,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중심 이데올로기 설정을 통해서 586 세대가 5.18 정신을 명분으로 매번 성역화하고 돈줄을 잇던 일이나 일부 기득권층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했던 이처럼 부패와 비리가 축적된 과거의 캐캐 묵은 사상을 지우고 무능함의 끝을 달리는 지금의 모습을 벗겨내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광주의 중심 이데올로기를 설정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김대중 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남에 박정희가 있으면 호남에는 김대중이 있다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영태 교수가 쓴 이 김대중 평전이라도 읽히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기존 사업과도 잘 연결지으면 범아시아적 인권 확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밑받침해서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노동 중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적 사안에서도 노동자 입장이 우선시 되면 자본가 입장은 손해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의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의병정신이나 도전정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진행 중으로 스마트 기술과 융합한 AI 중심도시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존 사업이나 지역 문제 등과 잘 융합하여 지역에 잘 녹아들고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차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모든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은 계획과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도 받고 문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저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지역 거버넌스 개혁 과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테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30층 이상 건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34층 이상 건물을 허용했다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최근 지역 문제로 떠오른 제2순환도로 지산 IC 진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쓸모없다고 하지 말라는데 굳이 공사를 강행한 거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셋째로,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노력에 따라 제대로 보상해주고, 청년 정치인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이 중요하냐 당이 중요하지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을 기죽이지 말고 해보라고 응원해주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계시장 대상의 사업 구상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부산이 일본을 상대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중국을 상대로 해봅시다. 제주도처럼 땅을 중국인들에게 팔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주에 와서 돈을 다 쏟아 붓고 돌아갈 수 있게 해봅시다. 지역 내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학생들과 그 가족과 그리고 친척까지 그들의 자본을 탈취합시다. 사람들이 알아서 잘 모여 노는 곳에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상품, 문화, 생활 양식 등 중국 친화적 사업을 구상하여 그들의 자본을 제대로 끌어 모아봅시다. 칭시타. 다섯째로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저는 담양, 광주, 나주 권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광주만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전라도 각지에 놀러 갈 데가 많이 있으니까 호남권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광주와 전남을 잘 연결하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후 오사카 주유 패스처럼 광주 전남 주유 패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마음을 놓고 호남 권역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의병정신, 도전정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이 새로운 인력풀이 될 청년 세대가 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민주당과 586 세대와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제 생각과 의견을 하나씩 개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